미국 뉴 햄프스 대학에서 양식공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유체역학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그럼 듀허스트 대표님의 미국의 외해 양식 동향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비 듀어스트입니다. 저는 켈슨 마린이라고 하는 해양 엔지니어링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의 관점에서 근해양식 구조물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식은 매우 중요하죠. 조개, 대형 조류, 미역 등과 같은 낮은 영양 단계의 생물의 양식은 해양을 복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외해에서의 양식은 매우 어렵고 비쌉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외해 양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할 건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는 그 외에 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에는 세상에서 9번째로 긴 해안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땅 제곱킬로미터당 해안으로 본다면 미국은 170위입니다. 우리의 해안선은 비교적으로 평평하고요. 또 보호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용자들이 이러한 보호되는 그 위치를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죠. 따라서 그 대규모의 양식을 위해서 양식업자들은 외해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양의 파도에 노출된 지역, 그러니까 육지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이러한 지역을 노출된 양식이라고 제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일부 기술을 조개 및 대형 조류 등에 집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근해 구조의 설계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결론으로는 다음 세대의 근해 양식장을 엔지니어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부 연구 내용에 대해서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업자들이 개발하는 새로운 기술의 한 예는 더욱 노출된 지역을 확장하는 것인데요. 제 고향인 메인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프트에서 홍합을 양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로 홍합을 가두어서 다른 포식자들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양식업자들은 더욱더 노출된 지역으로 확장하고자 하고요. 이로 인해서 랩대 손상과 또 홍합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발되고 있는 하나의 해결책은 물에 잠기는 레프트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해수로 폰톤을 벨레스트하여서 레프트가 해수면 3m 아래로 가라앉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이미 어류 가두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중 레프트는 진동을 크게 낮추었고요. 그리고 폭풍에도 홍합에 붙어있는 줄의 변속도가 75%가량 줄어서 홍합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기존 레프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비싸고 또 공학적인 문제가 다양하게 야기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레프트를 사용하는 업체는 기술로 인해서 수확량이 20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수중 레프트와 같은 경우는 세미 노출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완전히 노출된 지역과 같은 경우는 롱라인이나 백본 구조가 더욱 많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양식장과 같은 경우는 미 서해안의 노출 지역에서 개발 중인 곳입니다. 그리고 또 외해로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그 무정박 기술을 개발해서 켈프를 심해에서 기르고자 합니다. 미 에너지부의 고급 연구 프로젝트 기관은 다수의 팀에 지금 자원을 해서 바이오 연료를 위한 대형 조류에 대한 그 대규모 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이미지 컨셉과 같은 경우는 매크로시스티스 대규모 집합체가 자동 잠수함으로 인해서 천천히 견인되는 형태인데요. 낮에는 광합성을 위해서 수명 가까이에서 견인이 되고 밤이나 폭풍이 불 때는 영양분이 풍부한 수백 미터 아래로 집합체를 끌어내립니다. 프로젝트 초반에는 이런 조류들이 심해를 견딜 수 있을까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캐롤라이나 해안에서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조류가 생존할 뿐만 아니라 통제군보다 더 잘 자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해 양식을 위해 철저한 해양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양식 생물의 생존뿐만 아니라 폭풍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포식자들로부터 보호하고 멸종위기 해양 생물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안전한 항해와 또 운전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며 결국 이러한 구조물을 최대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요건을 모두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단계를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건을 파악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의 구조적인 행동을 평가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설계하고 또 경제성을 최적화하기입니다. 구조적인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강한 바람, 파도, 그리고 해류 조건을 수치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의 과거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또 기상이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이상 수치 통계에 적용해서 앞으로 50년, 100년간의 폭풍에 대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가장 어려운 단계인데요. 이러한 극심한 폭풍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구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연한 구조의 경우 유체 역학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매우 단순한 추정치를 사용한다면 구조적인 요건을 과대 혹은 과소 예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형 조류 양식장에는 정확하고 실질적인 수치적 모델링 기법이 필요합니다. 네, 켈슨 메인에서 저희는 미 해군 사관학교, 뉴 잉글랜드 대학, 팔랜디스 컨설팅과 함께 대규모 대형 조류 양식장의 유체 역학 부하를 예측하기 위해서 입증된 도구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했던 것이 실제 칼프종의 역학적, 기하학적 특성을 확인을 하고 이후에는 케이프의 물리 모델을 만들어서 파도와 견인 탱크와 함께 시험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체 역학적인 개수를 도출하고 동적 유한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장의 모든 부분, 케이프 라인, 부표 등으로 작은 유한 요소로 나누고 각 순간을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해서 힘을 파악하고 또 양식장 전체가 파도 및 해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산하기 위해서 힘을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종류의 양식장 설계에 대한 유한 요소 모델을 구축하고 특정 지역에 예상되는 최대한의 파도와 해류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박줄이 최대 장력이나 양식장의 형태가 손상되면 캡스가 수면에서 얼마나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지 예측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수확을 위해서 줄을 당길 때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델에 대해서 엔지니어로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러한 도구가 외해 양식장 설계를 위해서 해답을 제공하는가였습니다. 따라서 뉴 잉글랜드 대학의 사코먼 부지에 양식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곳은 그 대서양이 완전히 노출된 지역이고요. 그리고 설계 조건은 해류 1m/s, 파도 높이가 4.2m였습니다. 그리고 켈프가 완전히 자라면 정박줄의 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드셀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파도와 해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폭풍이 몰아칠 때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수치적 모델의 최대 장력 결과는 확인했던 장력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법이 구조적으로 정박, 부착, 성자, 기질 등의 문제의 위험을 낮춰주는데 충분히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구조물에서 취약 부분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실패 모드와 효과, 또 사고 발생 시 연속적이거나 재앙적인 그런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 설계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러한 접근이 다양한 설계적인 선택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가인데요.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적 모델을 단순한 경제적 모델과 결합해서 노출 지역의 예시 양식장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경제적 모델에는 자본 지출, 사용 가능한 성장줄의 길이에 기반한 대략적인 총 바이오매스 산출량 그리고 평균 성장줄의 투입 정도에 따른 켈프의 성장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실험 설계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다양한 설계적 선택지, 예를 들어서 라인의 간격, 정박의 범위, 부력, 무어링 라인의 딱딱한 정도 등이 목표로 하는 달러 지출당 바이오매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수치화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달러 지출당 바이오매스 킬로미터 산출량을 예측해 보았을 때 저희는 그 라인의 딱딱함이나 정박 범위, 양식장의 부력의 정도에 따라서 최적의 설계가 매우 민감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제안하는 바는 신중하게 설계된 시스템의 기존 설계보다 최대 3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며칠 동안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그 동적 모델링 접근법이 적정한 결과를 도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외해 양식장을 설계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한 최적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결론으로 앞으로 양식을 외해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법한 엔지니어링 연구 부문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해양의 인위적인 구조물의 수명에 대해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검사 및 유지 비용을 낮추고 구조물의 고장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과 같은 경우는 그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보호로 인하여 외해 양식장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연방기관에서는 고래나 거북이가 양식장에 걸리는 것에 대한 결정을 물리적인 구조물에 대한 정성적 판단을 기반으로 내렸습니다. 노아나 미국 해군 사관학교 듀크 대학의 연구진들은 양식장 구조물과 고래에 대한 영향을 수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조물 설계에 대해서 어떠한 원인으로 이렇게 걸리게 되는지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보았을 때 통합적으로 위험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외해 양식장에 대한 특별한 적용을 위해서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산업적으로 성공적으로 외해 양식 구조물을 만들어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진전이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또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양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